귀족들의 이런 삶에 비해 당시 백성들의 생활상은 어땠을까? 목화는 공민왕 때에야 비로소 고려에 들어왔다. 그 이전의 고려인들은 솜이 없는 생활을 했다. 백성들은 따뜻한 솜 대신 여름용 가롯이나 삼배로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했다. 그마저도 생산량이 충분치 않아 헐벗는 생활이 보통이었다. 심지어는 이불 속도 나뭇잎으로 채웠다고 전해진다. 주로 이제 그 산에 그 칡넝쿨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잘게 찢어서 이제 직조를 한 갈포라는 천이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삼배라는 저게 이제 주종을 이뤘죠. 90% 정도. 그래서 뭐 못이나 비단저런 명주 같은 거는 이제 중국에서 일부 가져와서 상류층에서만 일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배가 이제 여름에는 상당히 시원하지만은 겨울에는 저걸 뭐 10겹을 껴입어도 그 옛날 추위에는 당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일부는 이제 이렇게 산에서 그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이 가죽을 말려가지고 이제 좀 추위를 면하는. 그게 뭐 전체의 그 백성들이 이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부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상당히 추운 추위에 추운 생활을 했죠. 면화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기에다 고려시대 양인들은 과도한 부역을 감당해야 했다. 궁궐공사나 특권층의 노역에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그나마 젊은이들은 군역에 끌려나갔고 마을엔 노약자들만 남아 굶주렸다. 문제는 분배의 문제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산력은 발전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민에게 분배가 됐으면 전체적인 그 농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됐을 텐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제 사회경제적인 모순의 근본에 있는 거죠. 이 무렵 국제정세가 변했다. 봉건적이 세력을 넓히면서 원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회를 얻은 국민왕은 반원 개혁을 실시했다. 원나라의 풍습을 뜯어고치고 제도를 바꿔나갔다. 동시에 대표적인 부원배였던 기철과 권겸일당을 제거했다. 왕권 강화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이루려는 조치였다. 당시의 핵심 부원배인 권겸이나 기철 같은 사람들은 공민왕과 똑같은 정동 형성의 재상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철이나 권겸 같은 사람들은 공민왕을 왕으로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원의 재상으로서 동료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를 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제거 없이는 왕조를 운영하기가 정상적인 왕조 운영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왕의 의욕적인 개혁은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으로 또다시 실패하고 만다. 특히 홍건적의 침입은 공민왕이 정상적인 어떤 개혁 정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정치 세력의 어떤 정치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의 침입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이 곡창지에 대했던 한반도 남부 지역을 침략한 외국 세력은 결과적으로 고려의 어떤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민왕의 어떤 개혁 정치를 보는 데 있어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서는 역시 홍건적의 침입과
외부의 침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돈과 공민왕의 만남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개혁 실패와 노국공주의 사망으로 의기소침했던 공민왕. 그는 기댈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다. 공민왕은 신돈이 자신의 꿈에 나타났던 승려라며 감탄했다. 공민왕은 신돈에게 정계 입문을 권유했고 몇 차례 거절하던 신돈은 공민왕에게 일종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스승이 나를 구원하고 나는 스승을 구원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말을 듣고 의혹을 품지 않을 것이니 부처와 하늘이 이를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공민왕은 신돈에게 절대적 신뢰를 보냈다. 공민왕과 신돈의 만남. 이 만남은 역사를 뒤흔드는 일대 사건이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것은 제 명함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직함을 넣어봤습니다만 글자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신돈이 가지고 있는 이 직함을 명함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신돈의 벼슬이 박혀 있는데요. 글자만도 48자가 될 정도로 아주 긴 벼슬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권한도 컸다는 이야기인데요. 몇 개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처음에 12자, 수정이신, 논도섭리, 보세공신. 요약하자면 바른 것을 지키고 순리를 따르며 서로 화합하여 잘 다스리는 공신이라는 뜻입니다. 영도첨의 사사는 이 최고의 관직으로 상징적인 자리이며 감찰사사는 요즘의 감찰부, 또 제조승록사사란 불교계 최고의 자리를 말하며 이 마지막 서운관사란 음양천문관직,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기상청장직인데 천재지변이 많았던 이 당시 이 자리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신돈은 왕 아래에 가질 수 있는 권한은 모두 가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돈은 어째서 이 공민왕의 완벽한 신임을 받았던 것일까요? 먼저 그가 태어났던 것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목천사 절이 있던 자리는 흔적만 남아있다. 신돈이 자란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고려사는 신돈의 어머니가 바로 이 절의 노비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옥천사는 신돈이 죽은 직후 폐사됐다고 한다.